누구나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지역구 후보들이 있죠. 시민당 지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전략이 지역구 의원들의 언론 노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언론 노출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열린당의 후보들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열린당의 후보들은 온라인에서부터 지상파까지 계속해 출연하는 건 그래서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만 열린을 지지했지만 이제 선거 기간이 되니 비례에 대해서 일반 지지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노출도가 많고 인지도가 있는 열린당이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민주당 연상작용도 훨씬 강합니다. 지역구를 내는 민주당은 중도와 약한 보수까지 포괄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핵심 지지층만 공략할 수 있는 열린당은 메시지도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민주당이라는 논리가 훨씬 심플해요. 그래서 쉽게 열린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시민당의 필요는 설명도 길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열린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얼굴들은 시민당을 직접 거론하지 못하고 핵심 지지층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도 낼 수 없고 시민당의 후보들은 셀럽이 아니라 주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민주당의 비례가 더불어 시민당에 타고 있으나 제가 보기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의 비례들은 전원 다 떨어집니다. 민주당으로 복귀할 민주당의 비례가 한 명도 없어집니다. 이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보고 싶어서 강한 메시지. 이 둘의 합이 민주당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지자들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해주지 않아요. 시민당이 사실상 민주당인 셈인데 만약에 시민당에서 복귀하는 민주당 비례가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주말쯤에 여론조사에서는 시민당과 열린당의 지지율이 근접한 조사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비례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일당이 안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나올 것 같아요? 당장 일당을 놓치고 국회의장을 빼앗기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 다음 열린당은 시민당과 합당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당연히 논리적입니다. 어차피 일당이 안 됐는데. 그러면 교섭단체라도 2개 만드는 게 당연히 논리적 귀결 아닙니까? 지지자들도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 지지자들이 분당을 향해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환호는 선거 끝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특히 지지율의 격차가 처음에는 3대1 정도였다가 점점 붙고 있거든요. 네. 붙어서 더 파이가 커지면 반가운 일이에요. 붙었지만 계속 키워지면. 네. 근데 둘이 지지율은 가까워지고 합은 줄어들거든요. 지지자만 나누고 의석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 보면은 우리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합해도 자꾸 격차가 더 커집니다. 대통령 지지도는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도도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분당 아닙니까?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이게 언제든지 뭐 합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둥지를 틀고 당선 후보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면요. 그것이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가깝고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색깔의 정당이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같잖아 이거. 여기는 오로지 지지층만 보고 메시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훨씬 선명하죠. 쉽고 명쾌하고 그래서 옮겨가요. 그런데 지지자를 열광하지만 이걸로 파일은 늘어나지 않아요. 시민당이 가지고 있던 초반에 지지율을 열린당과 정의당이 갈라서 나눠 가지게 돼요. 정반대 현상이 있는 거죠. 열린당의 존재로 정의당으로 갈 표가 1위로 온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제가 아니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당에 실망했던 그 민주당의 지지자가 돌아오다가 멈춘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불어 시민당에 있던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 중에 약한 고리들은 다시 갈려져 나가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 벌어져서
이 더불어시민당이 한 30% 정도 초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정당이 더 선명한 거 아니야? 하고 열린당으로 가거나 또는 그 사이에 정의당으로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 사이에 당생활을 한 16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진보는 분열하면 망한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실 때도 진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같은 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후보들은 이미 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받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분들이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을 지키려고 이 당에 왔습니다. 그 개개인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탄생했잖아요. 별개의 정당이. 네. 그러면 거기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선거 직후에 없앨 거면 이 어려운 노력을 왜 해요 도대체. 그건 그분들의 권리이기도 해요. 더 많은 당선자를 내고 더 계속 발전해서 더 큰 정당이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행동은 열린민주당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그건 열린민주당에게만 좋은 겁니다. 근데 자꾸 열린민주당에 좋은 것이 민주당이 되어 좋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열린민주당에서 제명시켜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낼 리도 없고요. 또 합당할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의 독자적인 당으로서의 많은 모습들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펀드도 새로 모집해서 하는 걸 보면 합당은 결코 할 수 없는 이미 물 건너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지금 11번부터 뒷번으로 간 민주당의 검증 절차를 밟아서 민주당의 방식으로 했던 그 후보들 그리고 또 더불어시민당에서 권인숙, 윤정희 그분들이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더불어패밀리는 한 당이고 한 뿌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해서 해야 이게 되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민주당 핵심 지지층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선거 직전에 핵심 지지층을 나누는데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후보자일 때의 신분과 의원일 때의 신분은 전혀 다릅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그 권력을 제어줄 수가 없어요. 그 이현주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이제 당선이 되셨죠. 근데 당선이 되고 나면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는